요즘 들어 혈압이 예전보다 자주 높게 나온다는 분들 많으시죠? 약은 꾸준히 먹고 짜게도 안 먹는데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띵할 때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막상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니 겁부터 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해야지 하며 운동화를 신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마치 고요한 강 밑바닥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 뇌졸중, 혹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운동입니다. 약보다 강력한 자연의 처방이죠.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혈류의 속도와 압력에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내피세포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류가 빨라지면서 이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이 쌓이면 혈관이 스스로 유연해지고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혈압은 쉽게 오르고 조금만 긴장해도 심장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피를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혈관을 젊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꾸준한 운동이 약물 치료와 거의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등척성 운동입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빠르게 걷기, 천천히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이죠. 몸 전체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걸 흔히 중강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최대 심박수의 6080% 수준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숨이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상태가 중강도입니다. 60세를 기준으로 보면 분당 맥박이 대략 100회에서 13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로 심박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만약 그런 기기가 없다면 그냥 몸의 느낌을 기준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힘들게 헉헉거릴 정도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덥고 숨이 차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과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이 권장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이라도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은 단기간에 낮추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된 리듬 속에서 서서히 안정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이 당과 염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즉, 근육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겁게 들면 오히려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10회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천천히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령들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 벽을 이용한 푸시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이라면 바닥보다는 벽이나 의자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힘을 유지하는 운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벽 스쿼트와 악력 운동입니다.
악력 운동은 손을 꽉 쥐고 2분간 버틴 뒤 1분 쉬는 걸 양손 번갈아 4세트 하는 방식입니다. 벽 스쿼트는 등을 벽에 붙이고 의자에 앉듯이 무릎이 약 90도 정도 되게 자세를 유지하며 2분 버티는 겁니다. 이걸 2분 버티고 2분 쉬는 식으로 4번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 14분, 일주일 3번만 해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영국에서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에 따르면 이 등척성 운동이 유산소나 근력 운동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벽 스쿼트와 같은 다리 중심 운동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에서 평균 810mmHg 이상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혈압이 10mmHg만 낮아져도 뇌졸중 위험이 약 30%, 심장병 위험이 2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운동은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이라면 운동은 잠시 미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식이 조절과 체중 감량, 약물 치료로 혈압을 먼저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후 혈압이 160에 100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할 약물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나 일부 고혈압약은 심박수를 낮추기 때문에 심박수만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정하면 실제보다 과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숫자보다 몸의 느낌을 믿으세요. 숨이 차긴 하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 가슴이 조이거나 어지럽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의 기본 원칙은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걷고, 손을 쥘 수 있다면 쥐고, 벽에 기대서 버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약을 늘려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벽을 등지고 2분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떨리고 손이 시렸지만 2달쯤 지나자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더라고요. 운동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혈압을 낮추는 건 결국 몸이 다시 흐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리듬으로 걷고 숨을 고르고 몸의 반응을 느끼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약보다 강한 치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혈압은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움직임입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셋째, 근력 운동은 혈압 조절과 근감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등척성 운동은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혈압 강화 효과를 보입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지만 그 관리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꾸준한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